긴축시대의 종말이라 경기 침체 덮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리 인하기는 침체가 오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잖아요. 올해도 저는 과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화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돈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진국 경제는 쭉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9월에 0.25% 내지는 0.5%를 인하를 하고요. 또 11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예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화 긴축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금리를 3번씩이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그만큼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기를 살리고자 미국이 3번까지 인하한다 이러면 다른 나라들도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영국도 지금 이미 말입니다. 영국은 5%까지 내렸거든요. 5.25%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캐나다도 내렸고요. 유럽연합은 4.25%로 0.25% 내렸고요. 계속 내립니다. 스위스는 0.25%, 중국도 0.1%, 스웨덴은 0.25%, 대한민국은 안 내렸습니다. 멕시코는 0.50%를 내렸고요. 브라질은 1.25%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다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덩달아서 같이 또 다 내릴 겁니다. 당장 유럽연합 ECB죠. 유럽중앙은행이 ECB에서도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만 더 내릴 거라는 거예요. 더 내릴 거다. 영국도 지금 더 내릴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5.0%인데 금리 더 내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나 스위스나 중국이나 중국도 내리고 싶어 안달입니다. 경제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금리를 내려서 소비를 더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게 중국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탈출을 하니까 못 내렸어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중국도 금리를 내릴 겁니다. 스웨덴도 지금 내렸고요. 벌써. 멕시코나 브라질 신흥국들도 덩달아서 내려요. 신흥국들의 금리 보세요. 여러분. 멕시코는 10.75%고 브라질은 10.50%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리는 거예요.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진짜 지표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인구입니다. 지금 7월에 11만 4천 명 평균보다 훨씬 떨어졌잖아요. 평균이 17만 8천 명이라고 다시 정정된 숫자입니다. 1년 동안에 정정된 숫자인데 여기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실업률은 4.3%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다.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말로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실업률이 4.3%가 올라갔다는 것은 충격이 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월에 금리를 내린다, 11월에 내린다, 12월에 내린다, 연중 3번을 더 내린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침체한다 이러면 미국에다 수출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다 수출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기 있는 뭐 영국이든 캐나다든 일본이든 스위스든 중국이든 스웨덴이든 한국이든 멕시코든 브라질이든 미국에다 수출 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침체가 되면 수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경기가 그만큼 꼬그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꼬그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내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많이 내리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내수가 살아주면 좋은데 내수가 안 살아나요. 그러면 최악의 상태가 몰려진다.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만 꿋꿋이 지금 금리를 안 내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면 사실 조금 위험해요. 네. 일본은 뭐 물가가 워낙 올라가고 안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를 유일하게 올리는 나라인데 아마 금리를 더 올릴 겁니다. 일본은 지금 워낙 낮으니까 아마 조금 더 올릴 거예요. 지금 0.25%까지 올렸거든요. 플러스 0.15%를 올리면 아마 더 올릴 거예요. 근데 한국은 3.5%에 그냥 있거든요. 사실 더 내렸어야 돼요. 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늦었고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 우리 금리 내리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10월을 넘어가서 내린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환율이 요동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요동을 칠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결국은요.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 경기 침체의 골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덩달아 금리를 내립니다. 경기 침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침체기가 오면 여러분 지금 일반적으로 주요 금리 인하기에 위기가 다 왔습니다. 1995년 6월에서 1998년 11월 사이도 보면요. 경기 침체기가 왔어요. 3년 5개월. 예, 6%가 4.75%까지 미국의 금리를 내렸거든요. 금리를 내릴 때마다 다 옵니다. IT 버블 때도 왔죠. 6.5%가 1.0%까지 내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25%가 0.25%까지 내렸고요. 코로나19 때는 2.5%가 0.25%. 그러면 지금 5.5% 금리는 얼마만큼 내릴까요? 연착륙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경기 침체는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투자자는요. 연착륙도 견착륙도 아니다. 최악의 침체가 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경기의 침체라는 것 금리 인하기에 나타난다는 것 한번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감을 가지시라고 말입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결국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 이런 차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소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좋아지면 기업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경제도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금리 인하거든요. 문제는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전에 침체가 한번 온다는 사실이죠.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지금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저는 대응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진 TV를 지속적으로 보시면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것도 좋겠다.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 올립니다. 네, 시장이라는 게 통계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